그러면 저희 제일 빅매치는 어디가 될 것 같은지 한번 각 조에서 볼까요? 농피죠 무조건. 결승전 리매치인데 패치가 되고 나는 리매치니까. 그치. 발런트를 함께 떠나는 시간 발런트 방구석 토크. 안녕하세요, 발트머입니다. 발토는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멤버십 회원 랜덤 읽기 시작합니다. YUY01님, 승우유님 하우7님 감사합니다. 마스터스 산티아고도 끝나고 이제 찾아오는 게 뭐죠? 스테이지 1이 시작이 되죠. 네, 그래서 스테이지 1 일정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기들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가볍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전권혁이 첫 대진표가 일단 발표가 됐죠. 전부 다. 일단은 저희 뭐 퍼시픽은 마지막에 하고 CN 그 다음에 아메리카스 이미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CN은 언제 시작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언제 끝나지는지도 안 나는데 3월 31일부터 시작하네요. 일단은 그룹 스테이지 시작 자체는 3월 31일부터 4월 20일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1일 동안 하는 거죠. 21일이면 정말 3주네요. 3주면은 충분한가? 근데 중국이 진짜 타이트하게 빡세게 돌려가지고 막 하루 3경기 때려볼 때도 있고 이러니까 플레이오프는 미정. 그러면은 미정이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끝나는 대로 그냥 바로 진행할 것 같은 느낌이.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룹 알파와 오메가로 나눠서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갔다 온 친구들 올게임, 에드워드 게이밍, 그 다음에 XLG가 갔다 왔어요. 그쵸? 네. 그러면은 그냥 이거만 보면은 오메가가 좀 더 빡센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 좀 더 냉정하게 관심 없습니다. 세일님은요? 관심 없는 것도 없는 건데 네. 이게 사실 뭐 바일 감독님이 이제 빌리빌리에서 나오고 징동으로 가서 사실 원래 바일 감독님이 빌리빌리 있을 때 성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 이후에 조금 네. 이제 서드 파티에서 좀 빌리빌리가 흔들거리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뭐가 더 빡세냐기보다 바일 감독이 간 이제 증동이 얼마나 또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키포인트로 저는 보면서 이제는 아까 시바님이 기대되냐고 했잖아요. 어디가 더 어려운 거 같고 사실 어디가 어려운지도 모르겠고 CN은? 어디가 기대가 되는지도 이젠 모르겠어요. 솔직히 실망감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CN은 CN 리그대로 되게 위기고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면 챔스가 상하에서 열리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메리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스 같은 경우는 이미 전체 일정이 다 잡혔어요. 그리고 조금 늦게 시작해요. 4월 11일에 시작해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 31일 동안 펼쳐지네요. 네, 한 달간. 한 달간 펼쳐지고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15일에서 25일까지 25일까지 펼쳐집니다. 그래서 11일 동안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룹 스테이지 끝나고 여기는 좀 시간이 있네요. 근데 이거 너무 좀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닌가? 그러게 너무 많이 네. 나는데. 근데 CN 리그도 그러면 대충 5월 한. 대략 이때 맞춰서 끝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CN 리그가 네. 그 에볼루션 시리즈라고 그것 때문에 스테이지 사이사이마다 에볼루션 시리즈를 제가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측이에요, 그냥. 자, 여기도 그러면 동일하게 볼게요. 어쨌든 3등을 차지한 NRG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출했던 팀 중에선 G2 있고 퓨리아가 있죠. 다 오메가 쪽에다가 2개씩 모나요 원래? 랜덤이죠. 랜덤이죠. 근데 네. 아까 CN도 오메가에 올라갔던 팀 2팀 있었고 여기는 어디가 더 괜찮아요? 네, 저는 여기가 더 빡셀 것 같거든요. 사실 여기 샌도 좀 있고. 세는 근데 이제 사실 네. 리빌딩을 하고 있는 아 시점이니까. 근데 여기 또 MIBR이 있긴 있네. 또. 네, 전 MIBR, 왼쪽- C9, 레비아탄, 라우드 다 여기 그러니까 오히려 고만고만해서 어렵고 여긴 또 여기는 압도적으로 잘한 팀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고 오메가조는. 근데 여기는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양쪽 다. 어쨌든 아메리카스는 전체 기간 자체가 총 40일 가까이 열리기 네. 때문에 타이트한 일정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아메리카스는 CM보다는 그래도 관심도가 높은 팀들이 좀 많죠. 뭐 예를 들어서 MB가 멤버들 변화 이후에 그대로 이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잘할지. MB도 잘할지. 그 센티널도 이워 코치가 갔기 때문에 퍼시픽에 또 저희 또 동료애가 있기 때문에 이워 코치의 선전을 좀 기대하는 거고. 그리고 시바겐의 1픽인 우리 형 MIBR은 과연 어떻게 될까? 네. 이번에는 좀 해서 네. 다음 마스터셋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옥시가 좀 행복하길. 세일님의 또 픽. 그리고 NRG 저희가 말했던 그 아메리카스의 황부팀을 유지할 수 있느냐. 요런 느낌도 좀 재밌는 네. 포인트들이 좀 많습니다. 아메리카스. 네. 다음은 EMEA 보겠습니다. EMEA 같은 경우도 4월 1일부터 5월 2일 31일 열리네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는 5월 7일부터 5월 18일 12일 동안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메리카스와 EMEA는 크게 엄청 다르진 않아요. 그쵸. 그렇죠. 앞으로는 10일 차이 나고 여기는 7일 차이 나는 거니까. 근데 그리고 경기도 또 하는데 여기는 애들 너무 빡세게 굴리는 것 같은데. 21일 자, 어쨌든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그리고 EMEA. 아, 자, 여기도 여기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자, 여기는- 젠스메이츠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팀 리퀴드 여기 있고요. BBL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말했던 ULF가 빠지고 이터널 파이어라는 팀이 올라왔죠. 자, 어디가 여긴 좀 더 쉬워 보이세요? 여기 밸런스가 나쁘지 않은데요? 오메가 그래도 그냥 밸런스가 괜찮은 것 같은데. 밸런스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여기 진짜. 어. 근데 저는 네. 굳이 어려운 데를 따지자면은 오른쪽 오메가가 저도. BBL, 푸나틱, 바이타 이렇게는 좀 약간 뭔가 약간 국밥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딱지만 봤을 때 여기는 팀 리퀴드랑 헤레틱스 정도? 그럼 젠틀매직까지 포함을 해야죠. 왜냐면 젠매는 네. 또 성적을 갔으니까. 냈으니까.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EMEA까지도 봤는데 현재까지 핵심은 뭐 네. 여기- 기간이 CN이 짧다 정도로 정리할게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할 말이 많을 것 같은 건 바로 퍼시픽입니다. 퍼시픽은 이번에 보시면은 재밌는 게 로케이션이 호치민시티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결승전이 열리는 무대 로드쇼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경기는 상암 서울에서 열립니다. 맞습니다. 자, 그룹 스테이지는 4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열려요. 근데 어쨌든 그룹 스테이지 기간도 여기는 어쨌든 31일 네. 다 비슷합니다. 아메리카스, EMEA, 퍼시픽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드쇼 5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플레이오프가 근데 이게 아마 이 플레이오프 내내가 다 그 호치민시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아마 네. 뭐 상위 결승전 뭐 탑4나 탑4, 탑3 아. 돼야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다 비슷하게 열리는데 CN은 참 뭐 할 말이 없네요. 어쨌든 다 40일씩 쓰거든요. 보통 제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퍼시픽 끝나는 그날 다음 새벽 넘어가는 EMEA가 끝나요. 지금처럼 17일에 18일. 네. 그러니까 새벽 1시에 끝나거든요. 한국 시간은 18일 새벽 1시에. 그리고 보통 CN이 한국보다 그러니까 퍼시픽보다 한 2, 3일 빨라요. 근데 이번엔 2, 3일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면 보세요. 그룹 스테이지 끝났는데 이제 막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첫 차이가 주하고 갭이 너무 커요.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결국엔 끝나는 일정 비슷할 거라고요. 로드쇼 때문에 일찍 당기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결국엔 마지막은 비슷할 거란 얘기죠. 그쵸. 자, 네. 한번 지켜보시죠. 네. 네네. 근데 여기서 무슨 해야 되냐면은 CN이 문제가 아니고 아메리카스가 좀 유독 늦게 시작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EMEA 4월 1일, 퍼시픽 4월 3일, CN 3월 31일 거의 다 어쨌든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메리카스는 어쨌든 10일을 더 늦게 시작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가 좀 궁금한 거죠. 뭐 그때 미국 뭐 휴가 아닐까요? 뭐 어쨌든 뭐 혹시 네.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왜 아메리카스가 좀 딴 데보다 늦게 시작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근데 이거 말 나온 김에 CN 리그 그룹 네. 스테이지 일정 나왔잖아요. 일주일에 몇 경기 하나 보면 안 돼요, 그냥? 한번 볼까요? 퍼시픽 일단 일주일에 3일 하잖아요. 금토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쉬고 다 하네요. 1, 2, 3, 4, 5, 6일 쉬고 6일, 7. 8일, 13. 반대쪽도 봐야지. 같은 나라겠죠, 다. 아니에요. 아니요? 아닐 수 있어. 봐봐, 8일 있잖아요. 6일만 하루 아, 쉬고 6일 일주일에 쉬네. 쉬고 7, 8, 8, 9, 10, 11 12, 13, 13일 13 쉬고. 쉬고. 이틀 쉬네요. 와, 잠깐만 이게 말이 돼? 너 그럼 매일 경기가 있는 거네? 근데 난 너무 뭐랄까 긴장감이 떨어질 것 같은데 좀 약간. 근데 어쨌든 퍼시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알파조의 KRX부터 해서 농심까지 있고 오메가조의 DFM과 배럴이 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재팬 내전이 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이게 조금 딱 봤을 때 오메가가 조금 더 쉬워 보이는데 이 느낌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는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오메가가 쉬워 보이는데 오히려 저는 T1 RRQ 같은 팀들한테는 개꿀이라는 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반대로 오메가 조에 일본 팀이 다 몰려 있으니까 얘네들은 서로 붙잖아요. 네. 그럼 일본 팬들이 와서 보기 좋겠구나. 근데 양쪽 다 전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전 반대로 생각해거든요. 어디가 만만한가를 봤을 때 알파의 시크릿, 오메가의 제타 말고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어딘가 들어가야 돼. 음. 어디 들어가실래요? 알파조 가실래요? 오메가조 가실래요? 이걸로 갖고 고민을 해보시죠, 차라리. 저는 굳이 고르면 오메가. 저도 무조건 오메가조를 갈 것 같아요. 오메가조를 가서 그냥 요 세 팀이랑 어떻게든 이기면 비비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알파.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요루가 너프되던 시점이기 때문에 알파 가서 비벼볼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또 딱지값이 너무 센데? 딱지값은 사실 알파노고 아니, 아까 딱지값 얘기하더니만 지금 왜 또 퍼시픽에서 또 알바노예요? 왜냐면 퍼시픽은 제 본진이잖아요. 내부 사정까지 전 디테일하게 아니까. 그 내부 사정이니까 뭐 진짜 내부 사정이 아닌 게임의 퀄리티라든지 어떤 식의 운영의 궤를 하는지를 알잖아요. 그치. 완벽하게. 그러니까 예상이 안 되는데 가느니 예상이 되는 알파를 가겠다? 네, 어느 정도 예상 범주 안에 있기 아. 때문에 저는 알파에서 뭔가 더 시도할 만할 것 같아요. 자, 그냥.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 제일 약한 팀은 시크릿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선 제타고요. 네네. 네.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도 저도 동의해요.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자, 제타와 시크릿 어디가 플레이오프의 가능성이 높을까요?를 따져보죠 한번. 어떨 것 같아요? 난제인데요. 제 생각에 둘 다 힘들어. 저는 제타가 쉬울 것 같은 게 제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몇 명 올라가죠 플레이오프? 4명. 네 몇 팀 명이요. 올라가죠?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자, T1 보내줄게. RRQ 너도 보내줄게. 그래, 풀센스 너네도 보내줄게. 우리는 DFM이랑 바렐만 바렐만 이기면 연구한다.
이 마인드로 할 것 같아요. 나는 너네만 팰 거야. 근데 이게 저격을 못하는 게 패치가 됐고 저들은 경기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 if법이 안 되면 다 어떤 것도 성립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전 if법을 쓴 거죠. 사실 거기다가. 근데 팀 시크릿은 그 전략이 안 먹힐 것 같아요. 왜요? 여기가 더 여기는- 뻔한 게 예. PRS 최근까지 경기했고 농심 최근까지 경기했었고 얘네한테 못 이길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 못 이길 것 같아. 지금까지 경기해도 어. 못 이긴다는 거야. 그 다음에 KRS도 못 이길 것 같아. 못 이길 것 같아. 못 이길 것 같아. 아씨 무조건 꼴등이네. 이해될 것 같다는 거죠. 제 말은. 이해되세요? 쓰레기다 진짜. 근데 제타는 너네 둘 정도는 내가 어떻게든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지켜봐야겠죠. 아 근데 이거 진짜 어지럽다. 첫 경기가 어디죠? 개막이? 한번 보겠습니다. 3일이 젠지. 젠지 G T1 바렐. 근데 첫날은 한국 선수들이 많이 나오네요. 와 이튿날도 재밌네. 농심 PRX네. 그러니까 저게 사실 오프닝이었어야 돼. 그러면 저희 제일 빅매치는 어디가 될 것 같은지 한번 각 조에서 볼까요? 농심 PRX. 농피죠 무조건. 4월 이거? 4일 날. 네, 농피가 제일 왜냐면 결승전 리매치인데 패치가 되고 나는 리매치니까. 그치.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젠피 왼쪽에 12일. 아 12일. 젠피 재밌을 것 같고. 저는 사실 뭐 4월 5일 TS DRX도 좀 기대되는 게, 그러니까 KRX라고 해주셔야 돼요. KRX. 네. 예. 그 용 안 선수가 바뀌었네. 영입이 되면서 DRX가 아, 어떻게 맞네. 할지가 첫 경기가 사실 아, TS 그러네. 전이라서 맞네, 그것도 맞네. 저는 사실 좀 기대가 되긴 지원으로 해요. 쓰려면 저때 쓸 수 있겠네 진짜로. 네. 그래서 어떤 거 듣기 식으로 전에. 바뀌어서 왔는지가 아, 근데 상대적으로 오른쪽 이 오메가족 경기가 재밌는 경기가 별로 없는데? 저는 반대로 T1 바렐전이 되게 중요하다 봐요. 네, 왜냐면은 T1이 다시 한번 그 평가대에 올라가는 자리일 것 같아요. 바렐도 마찬가지긴 해요. 아니 바렐은 잃을 게 없어요. 왜냐면 이제 신예고, 그러니까 저들에게 더 많은 기대와 뭐 팬들의 기대감은 바렐에게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T1은 사실 부담감이 있을 정도의 기대감이 높은 지금 팀이란 말이에요. 선수들도 명성들도 그렇고. 저는 젠지도 이거 첫 경기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쵸. 젠지가 사실 지금 요즘 좋은 모습을 좀 못 보여주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맞죠. 네. 예. 팀 로스터 변경의 이슈들도 계속 있어가지고 지금- 팬덤도 많이 네. 뿔이 나 있는 상태긴 해요. 근데 뭐 뿔은 사실 항상 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금은. 그래서 저는 과연 네. 이 젠지가 이번 스테이지 1 때 어떤 모습으로 G랑 첫 번째 경기를 하느냐, 이게 조금 저는 좀 관전 포인트? 저는 그리고 또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한국 팀 위주로 저희가 말했는데 4월 24일 날 RRQ 풀센스, 저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풀센스가 구탈론이잖아요. 그리고 구탈론은 저는 잘하던 팀이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RRQ도 사실 조금 뭐 좀 떨어지긴 했지만 킥오프 때 결승까지 간 팀이고 해서 저 두 팀 보는 것도 좀 해외 팀 기준으로는 좀 재밌는 매치업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더 재밌는 게 알파조에 맞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그건 맞긴 하는 것 같아요. 과연 호치민엔 누가 갈 것인가?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